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환승 시간과 교통비는 최대 30% 줄이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엔 새로운 GTX D 노선도 추가로 검토가 되는데요.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계획,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허명 부천대 경영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책은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줄여서 대광위라는 조직이 발표를 했는데요.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수도권 교통본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 조직인가요? 예, 지난해 이제 7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요. 산적한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애청,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같은 이런 독립애청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기로 이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광역교통청에 대한 설립을 국정과제로 정했었고 지난해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 간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요, 지방교통정책까지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한다라고 제동을 좀 걸다 보니까 네. 독립외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 이번에 말씀드렸던 대광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단순히 이제 광역교통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체 예산을 좀 편성하기도 하고요. 정책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이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2005년도에도 벌써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만든 수도권 교통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교통본부가 이 지자체에 대한 어떤 이기주의만 난무한 채 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전철을 밟지 않나라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시는데요. 이 수도권 교통본부가 형식적인 협의체에 그쳤던 것은 실질적인 권한하고 그다음에 강제성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수도권 3개 시도의 입장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대광위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수도권 교통본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옥상 가옥이라고 그러죠. 지붕에 다시 지붕을 얹힌다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필요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도시 교통 문제에 대한 70에서 80%가 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당초 대광위에 대한 사무실을 과천시에다 만들려고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설립 과정에서 이 세종시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행복도시법상에서 신설되는 기구는 이 세종시에 설립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좀 효율이 좀 많이 좀 우선시 되기보다는 좀 미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발표된 광역교통 2030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2030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30이라는 숫자에 좀 상징성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서울, 경기도 등 대도시권 광역 거점 간의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행 비용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절감을 하겠다. 그다음에 환승 시간에 대해서는 30%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도시권이라는 게 이제 5개 권역인데요. 이 수도권, 그다음에 부산과 울산을 묶어서 부울권, 그다음에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등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광역 철도망 계획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일, 미사 구간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 2호선의 경우에는 신안산선과 직결하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으면서요.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는 옥정에서 포청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계획 적정선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면서요. 네. 별내선 같은 경우는 별내 진접 구간에 대한 예타를 조속하게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GTX 신규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A, B, C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신규 노선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일명 GTX D 노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우리 신교통수단인 트램트레인이 도입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유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로 같은 이런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 도심 같은 경우를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광역버스들이 정차할 수 있는 환승 센터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광역 알뜰 교통 카드를 만들므로써 비용을 줄일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계획을 두고 구체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GTX처럼 이제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하면 추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달하겠다라 같은 구체적 계획은 하나도 좀 포함되지 않고요. 그냥 발표 내용을 살펴보시면 뭐 검토를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내년 총선을 앞둔 좀 선심성 발표가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사업의 관건은 재원 조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려고 한다면 매년 한 7조 원에서 16조 원 이상이 필요한다라는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조 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한 해 SOC 예산에 맞먹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칫 이 재원 조달 마련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요, 한낱 이 장밋빛 계획에 남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 일명 에타 통과가 이제 필수가 되고 있는데 한 사례가 바로 GTX B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 GTX 노선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2009년도에 경기도가 계획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토해양부였죠. 지금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의 제안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2014년도에 1차 에타를 처음에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문제가 됐던 게 A 노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비용 투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편익이 나오는가에 대한 BC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을 넘어야지만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1.33이 나와서 통과가 됐는데요. B 노선은 0.33, 뭐 C 노선은 0.66이 나와서 사업이 이제 제동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우리 B 노선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을 이제 마석까지 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의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호재에 힘입어서 올 9월 달에 통과가 됐거든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도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을 보면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설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용도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기존에 2018년도 12월 달에 남양주시 왕숙과 그다음에 하남시 교산지구, 그다음에 인천시 계양지구 등 3개의 3기 신도시가 먼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5월 달에 부천시 대장동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창릉 등 2개의 또 3기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가 되면서 5개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5개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경계로부터 한 1km 이내에 있다 보니까요. 더 외곽에 있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었고요. 또 네. 아무래도 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1기, 2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예. 가장 큰 목적은 3기 신도시가 우리가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 교통 대책을 미리 마련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런 교통 대책을 마련한 이유가 이제 서울로 몰려 있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기 위한 차원일 텐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주택 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이런 교통 호재라든가 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건설 투자에 계속 하겠다라는 뭐 언급하셨던 문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더 나서서 펌핑하지 않나라는 좀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만 보더라도 한 18주 연속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계획대로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가 경기도라든가 인천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당장 서울시에 대한 어떤 가격 안정에는 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광역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해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한 10년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가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한 이번 구상 같은 경우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벌써 나왔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런 대책들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우리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에 연결시키기보다는요,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고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은 미비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교통이 좋아짐으로써 혜택을 보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호재 요인인 것은 좀 당연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그 수도권의 광역교통을 좀 아무래도 늘리고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에 더욱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이 좀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 좀 치우쳐 있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수도권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제 아침 방송을 나오면서 검단에서 나오다 보니까요. 이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 검단에서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 서울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포공항부터 올림픽대로부터 꽉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방송 늦지 않을까라고 좀 조마조마해서 겨우 도착을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도 아침 느꼈던 게 이래서 광역교통 계획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계획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방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좀 수도권하고 좀 모양이 다르시죠. 외곽으로 몰려 살기보다는 도심 내부에 대한 어떤 교통 체증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에 맞춘 또 계획 자체가 계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대학교 경영과 허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